유선생 역학 따라잡기 응용 역학편. 자, 다음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일 힘과 모멘트 기초사항에서 네 번째로 발이농의 한모멘트 정리입니다. 발이농의 한모멘트 정리. 발이농의 한모멘트 정리란 뭐냐? 이거는 발이농이라고 하는 학자가 정의한 정리로서 이거는 임의의 한 점에 작용하는 각 성분 모멘트의 대수합은 모두 더한 값은 이것은 합력 하나만의 모멘트와 같다. 합력 하나만의 모멘트와 같다고 정의한 정리를 이것을 발이농의 정리, 발이농의 한모멘트 정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 외국어 발음이기 때문에 발이농 또는 발이놈 또는 베리건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셨죠? 학자, 사람 이름이다. 이해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힘 P1이 작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힘 P2가 작용하고 있고 힘 P2가 다음에 이와 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P3가 작용하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때 이것은 평행한 힘들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 떨어진 거리는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모멘트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 점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 점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또는 여기를 어디든지 임의의 점을 기준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이번엔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 요 점을 5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기준점으로 한번 잡아보자. 그럼 이 기준점을 5점을 기준으로 한 P1, P2, P3의 모멘트를 각 성분력에 대한 성분력이 P1, P2, P3가 성분력이죠. 이 성분력에 대한 모멘트를 각각 한번 측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에서 이 5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으로 해서 P1이 작용되는 떨어진 거리가 수직거리가 이것이 X1이 되고 P2가 작용되는 수직거리가 5점까지 떨어진 수직거리가 이것이 되겠죠. 이 거리가 X2라고 하고 다음에 이 P3가 작용되는 수직거리 떨어진 거리가 바로 이것이 되겠죠. 이 거리가 X3라고 한번 해보자. 이와 같이 나타냈을 적에 이때 여러분들이 각 성분력의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P1에 대한 모멘트는 그러므로 P1 힘 P1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X1이죠. 플러스 더하기 P2에 대한 모멘트는 힘 P2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X2죠. X2. 다음에 더하기 P3에 대한 모멘트는 힘 P3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X3죠. 그러죠. 이것들이 바로 각 성분력 모멘트의 대수합입니다. 맞죠? 다시 이쪽 그림 와서 보면은 여기 힘 P1 곱하기 떨어진 거리 X1 그리고 P2 곱하기 떨어진 거리 5점까지 떨어진 거리 X2 P3 곱하기 5점까지 떨어진 거리 X3 이것들이 각 성분력 모멘트의 대수합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코르 뭐와 같아야 되냐? 합력 하나만의 모멘트와 같아야 된다. 알겠죠? 이때 여기에서 합력은 어떻습니까? 합력은 동일한 방향인 경우에는 합력은 3개를 모두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러죠? 합력하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에 해당하는 크기를 가질 것이고 길이를 가질 것이고 그리고 작용점은 합력 작용점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대략 보니까 요 정도 위치에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대략 이 정도 위치에 P1, P2, P3를 모두 더한 크기만큼 이렇게 크게 이 길이는 P1, P2, P3를 모두 더한 길이가 되겠죠? 이와 같은 크기로 합력 R이 작용된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합력의 크기는 평행한 경우에는 3개를 모두 더해버리면 되고 그렇죠? 같은 길이, 같은 방향 플러스 반대 방향이 있다면 반대 방향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되고 이때 합력의 작용 위치는
작용 위치는 5점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진 거리로 계산하면은 이게 바로 x라고 하면 이 x가 이 합력 R의 작용 위치가 되겠죠. 그렇죠? 합력 R의 작용 위치는 이것이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x는 문제에서 안 주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죠. 그렇죠? 모르지만 이때 x는 어떻게 되냐? 이 합력 R에 대한 모멘트는 합력 R 곱하기 5점까지 떨어진 거리 x다라고 정의할 수는 있다. 그렇죠?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러므로 이것은 합력 R에 대한 모멘트 R 곱하기 떨어진 거리 x와 같다. 각 성분력 모멘트의 대수합은 합력 하나만의 모멘트와 같다라고 정의한 것이 이것이 바로 바리농의 한 모멘트 정리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걸 바리농의 한 모멘트 정리라고 한다. 그렇죠? 이때 이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증명을 한번 해보면은, 증명을 해버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모멘트는 그 힘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 면적의 2배와 같다 그랬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삼각형 면적에 비례합니다. 정비례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P1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 면적은 이것이고, P2로 이루어지는 5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 면적은 이것이 되고, P3로 이루어진 삼각형 면적은 이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다. 이 세 개의 면적을 모두 더한 것에 곱하기 2를 해준 것이 바로 각 성분력 모멘트의 대수합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와 같냐? 이 합력 R 하나만에 의한 면적, 삼각형 면적 이것이 되겠죠. 요거의 2배 한값하고 같다.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요 크기는 R의 크기는 이 삼각형의 밑변과 이 삼각형의 밑변과 P2, 이 삼각형의 밑변 P3를 3개를 더한 것이 요 변의 길이와 밑변의 길이와 같죠. 그렇죠? 밑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높이의 길이는 이게 높이의 길이가 x1, x2, x3죠. 그렇죠? 이 x1, x2, x3의 길이의 평균 길이가, 그렇죠? 평균 길이가 바로 이것이 면적의 평균 길이가 바로 이 x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므로 요 삼각형 면적이 요 면적 플러스 요 면적 플러스 요 면적과 같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같아지는 x의 거리가 바로 위 x의 거리입니다. 합력의 작용 위치의 거리가 된다. 맞죠? 그래야 모멘트가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정의할 수가 있고, 이거를 다시 한번 공식으로,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합력에 대한 모멘트는 연디 합력을 R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 P들의 대수합이라 해서 시그마 P라고 합니다. 시그마 P. 그렇죠? 시그마 P와 R은 같은 거다. 이해하셨죠? 시그마 P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는 뭐가 같냐? 그러므로 시그마 P 또는 R. 그렇죠? R에 대한 모멘트가 바로 이것이 합력 모멘트. 합력 모멘트를 시그마 M이라고 하죠. 시그마 M. 합력 모멘트 시그마 M이 이코를 시그마 P 곱하기 X, 즉 R 곱하기 X입니다. 이거는 이코를 P1에 대한 모멘트를 M1이라고 하고, P2에 대한 모멘트를 M2라고 하고, P3에 대한 모멘트를 M3라고 하면, 즉 M1 플러스 M2 플러스 M3 함값과 같다. 그렇죠? 즉 성분력 모멘트의 대수합과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일반식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일반식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이것은 플러스 만약에 N개라면, 그렇죠? N개의 힘들이 3개가 아니라 4개, 5개, 6개, N개의 힘들이 모였다면은 플러스 N개만큼 더해준 것이 되겠죠. 그렇죠? 등등등.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 바리농의 한 모멘트 정리를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농의 한 모멘트 정리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다음은 이번에는 1장에서 두 번째로 힘의 합성과 분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 두 번째로 힘의 합성과 분해다. 1-2가 아니라 그냥 2로 하죠. 1장에서 두 번째로 힘의 합성과 분해. 우선 첫 번째로 힘의 합성입니다. 힘의 합성에는 한 점에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 한 점에 작용하는 여러 힘의 합성, 그리고 한 점에 작용하지 않는 여러 힘의 합성, 그리고 평행한 힘의 합성해가지고 4가지 공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보자.
우선 첫 번째로, 힘의 합성에서 첫 번째로, 한 점에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입니다. 한 점에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두 힘이 이것이 P1이고 작용점은 여기입니다. 작용점은 5점이라고 하자. 크기와 방향은 크기는 이만큼이고 방향은 이 방향이다. 이것을 P1이라 합시다. P1. 그리고 또 하나의 힘 P2인데 P2의 작용점도 동일점입니다. 5점. 동일점. 한 점이 되고 P2가 이와 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작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P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P1과 P2의 합력 계산하는 것이 바로 한 점에 작용되는 두 힘의 합성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때 두 힘의 사이각을 알파각이라고 하자. 사이각을 알파각이라고 하자. 이와 같은 경우에 두 힘의 합력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두 힘의 합력은 이것은 두 힘을 X방향 분력과 Y방향 분력으로 분해해가지고 요 P1의 X방향 분력은 이것이고 수평방향 분력, 그리고 수직방향, Y방향 분력은 0이죠. 없죠. 이게 다죠. 그리고 이 P2의 수직한 방향의 분력과 수평한 방향의 분력으로 분해하면 이게 수평한 방향의 분력이고 이게 수직한 방향의 분력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 P1, P2의 합력의 수평 분력은 P1의 수평 분력 플러스 P2의 수평 분력이죠. 그러죠. 그러므로 P1의 수평 분력은 이만큼 길이이고 P2의 수평 분력은 이만큼 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길이에서 여기 길이를 더하는 것은 어떤 길이가 왔냐? 5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길이는 여기까지니까 여기에다가 요 길이를 P2하고 똑같은 길이를 그대로 더해주면 이것이 되겠죠. 그대로 이렇게 더해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P2다. P2다. 이렇게 더해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좌표가 이 길이가 바로 합력 R의 수평 분력이 되는 겁니다. 합력 R의 수평 분력을 시그마 H라고 합시다. H. 이렇게 나타내보자. 그렇죠. 이게 합력 R의 수평 분력이고, 그리고 합력 R의 수직 분력은 P1의 수직 분력 플러스 P2의 수직 분력이죠. P1의 수직 분력은 0이고 없고, P2의 수직 분력은 요만큼입니다. 이만큼. 이게 바로 합력의 수직 분력이다. 그러면 여기다, 좌표를 여기다 나타내도 마찬가지, Y방향의 수직 분력도 이것이 바로 이 P2의 수직 분력이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합력의 수직 분력 시그마 V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합력의 수평 분력이 이만큼이고 수직 분력이 이만큼이니까 합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합력의 크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크기가 바로 합력의 크기가 되는 거죠. 이게 합력 R일 적에 이때의 합력 R의 수직 분력이 이것이고 수평 분력이 이것이죠. 맞죠? 이렇게 구한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러므로 이것을 정리한 것이 뭡니까? 이와 같이 나타내면 이 길이가 P1, 여기 P2가 아니라 P1이었죠. P1. 이 길이가 P1, 이 길이가 P1 같은 길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길이는 얼마가 됐습니까? 이 길이는 P2와 같은 길이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변의 길이가 같고, 요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은 이것은 평행사변형이다. 그래서 두 힘의 합력은 이와 같이 P1의 평행한 선분을 긋고 P2의 평행한 선분을 그은 다음에 꼭지점을 이어주면은 이 힘의 크기가 바로 P1과 P2의 합력 R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정의한 것을 평행사변형의 원리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평행사변형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바로 합력 R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합력 R의 크기는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합력 R의 크기다. 그럼 합력 R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방향은 기울기다 했죠? 기울기는 바로 이 각도가 바로 합력 R의 기울기 방향으로서 요거를 베타라고 하죠. 베타. 베타가 합력 R의 기울기 방향이다. 이해하셨죠? 작용점은 어떻게 됩니까? 힘은 크기, 방향, 작용점이라고 그랬죠? 크기는 이 길이이고 방향은 이 각도이고 베타각이고, 그리고 작용점은 동일점입니다. 동일점. 한 점에 작용되는 경우에는 합력의 작용점도 동일점이다. 그러니까 합력의 작용점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할 필요가 없죠. 이미 알고 있죠. 5점이죠. 합력의 작용점은 이미 알고 있고 합력의 크기와 방향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첫 번째로 이쪽으로 와서 첫 번째로 합력의 1이니까 동그라미로 합시다. 합력의 크기를 구해보자. 합력의 크기를 R이라고 하자. R. 합력의 크기 R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에서와 같이 바로 요 길이가 합력 R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합력 R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림에서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P1의 연장선을 그은 다음에 그죠? 이 사다리꼴에서 사다리꼴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에서 여기 합력 R이 작용되는 요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 수선의 발을. 수직된 선분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이니까 당연히 이변의 길이가 P2면 이변의 길이도 P2 같은 길이가 되죠. 그렇죠? 힘의 크기는 길이로 선분의 길이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같은 길이가 된다. 맞죠? 그리고 이것은 똑같은 선분이고 동일 선분이고 요 선분과 이 선분은 평행하기 때문에 사이각은 이 각이 알파 각이면 이 각도 똑같은 각으로 이 각도도 알파 각이죠. 똑같이 알파 각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요 길이는 뭐가 되죠? P2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알파가 되고 그렇죠. 요 길이는 이것은 얼마가 되냐? P2 곱하기 사인 알파 각이 되고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이 길이는 P2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되죠. 이거는 P2 곱하기 코사인 알파 각이 된다. 이 방식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요 큰 삼각형은 여기서부터 노란색으로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큰 삼각형은 뭐가 됩니까? 직각삼각형이다. 그럼 직각삼각형인 경우에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대입해 볼 수가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직각삼각형인 경우에 뭐라 배웠습니까? 여기다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인 경우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빗변의 길이를 A, 밑변의 길이를 B, 높이의 길이를 C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은 빗변의 길이 A의 제곱은 이코르 밑변의 길이 B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길이 C의 제곱과 같다라고 배웠죠. 그렇죠? 이와 같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이 합력 R을 계산한다. 알겠죠? 그러므로 합력 R,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그렇죠? 여기서는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대로 적으면 그러므로 이쪽으로 와서 합력 R의 제곱은 이코르 밑변의 길이의 제곱이죠. 밑변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이다. 다시 그림으로 와서 여기서 밑변의 길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이 길이는 P1 플러스 P2 코사인 알파입니다. P1 플러스 P2 코사인 알파 이게 밑변이죠. 이 밑변의 길이의 제곱 다시 이쪽으로 와서 밑변의 길이가 P1 플러스 P2 곱하기 코사인 알파 요놈의 가로 닫고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다. 높이는 다시 그림으로 와서 보니까 요것이 높이죠. 그렇죠. 이 높이는 얼마입니까? 높이는 P2 사인 알파라고 그랬다.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플러스 P2 곱하기 사인 알파의 전체 가로 닫고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가로를 한번 풀어보자. 풀어보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코르 여러분 이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 형태죠. 여러분들이 A 플러스 B의 제곱 뭐라 배웠습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그대로 여러분들 풀어보면 되겠죠. 즉 A의 제곱 P1의 제곱이죠. P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요놈의 제곱이죠. 요놈의 제곱은 P2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알파의 제곱 코사인 알파의 제곱은 여기다 제곱을 해주면은 알파각의 제곱하고 혼돈되기 때문에 전체 코사인 알파의 제곱은 제곱을 어디다 적습니까? 앞에다 적죠.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나타냈죠. 그렇죠.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2AB 2 곱하기 A에 해당하는 게 P1 곱하기 B에 해당하는 게 P2 코사인 알파 P2 곱하기 코사인 알파각 그렇죠. 이것이 요거를 가로를 풀어준 겁니다. 맞죠? 다음에 더하기 요놈의 제곱 요놈의 제곱 뭡니까? P2의 제곱 곱하기 사인 알파의 제곱은 사인 제곱 알파죠.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맞죠? 이것이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 P2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하고 P2의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알파는 P2를 공통인수로 묶어줄 수 있겠죠. P2를 공통인수로 한번 묶어보자. 묶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것은 이코르 그러므로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을 공통에서 묶어버리면 가로 열고 여기는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 나왔죠?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맞죠?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 2 곱하기 P1 곱하기 P2 곱하기 코사인 알파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는 여러분 삼각함수 정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삼각함수 공식에서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는 얼마라 했죠? 1이라고 했죠. 1이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은 그대로 그려보면 됩니다. 어떻게 그랬냐? 여러분 삼각함수에서 여기를 좀 이용해 볼까요? 참고로 이건 여러분 기초사항입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다. 여러분들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삼각함수 좌표평행에서 여기는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하면 X축은 여기가 플러스,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Y축은 위에가 플러스이고 아래가 마이너스라고 배웠죠. 그러죠? 그래가지고 사인 코사인은 어떻게 배웠냐? 예를 들어서 임의의 세타각을 도시하면 이게 임의의 세타각이라고 하면 그러죠? 사인 값은 빗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길이, 요 길이. 요것분의 요것이 사인이었죠. 그러죠? 그리고 사인 곡선인 경우에 여러분들 빗변의 길이를 단위 길이 1로 봤을 때, 그러죠? 단위 길이 1로 봤을 적에, 그러므로 사인 세타는 1분의 요 길이. 그러니까 이것은 1은 나누나 마나. 다시 말해서 이 길이, y값 변이죠? 이 y값 변이 값이 이 값이, 이 y값 변이가 바로 사인 세타였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y값 변이다 라고 배웠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은 360도까지 돌아가면은 이 사인 값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범위를 갖는다라고 배웠죠. 맞죠? 다음에 코사인 값은 얼마나 배웠습니까? 코사인은 빗변의 길이에 대한 밑변의 길이, 요것분의 요거, 이것이 코사인 값이었죠. 마찬가지 빗변의 길이를 단위 길이 1이라고 놓으면 이때 1분의 요놈 x값 변이, 이것이 바로 코사인 값이 되겠죠. 그러므로 1은 나누나 마나니까 x값 변이가 곧 코사인 값입니다. 코사인 세타다. y값 변이는 사인 값이고 x값 변이는 코사인 값이라 그랬죠. 마찬가지 이것도 360도 빙글빙글 돌아가면은 최대 플러스 1에서 최소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겠죠.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배웠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것은 직각삼각형이죠. 맞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인 경우에 여기에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겠죠? 그대로 대입해 보면 1의 제곱은 빗변의 길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높이의 길이 사인 제곱 세타죠. 맞죠? 그러므로 사인 제곱, 코사인 먼저 해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이코로 1의 제곱이다. 1의 제곱은 1이죠. 그렇죠? 즉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이미 다 삼각함수의 공식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게 1이 맞죠. 1은 곱하나 마나. 그러죠? 곱하나 마나니까 지워버려도 된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뭡니까? 요거는 이코르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곱하기 1. 1은 곱하나 마나. 플러스 이거다. 2 곱하기 P1 곱하기 P2 곱하기 코사인 알파다. 이게 뭐다? 여기서 R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다시 이쪽에 적어보면은 R의 제곱이 이것이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R의 제곱이 아니라 합력의 크기 R이죠. 그러므로 합력의 크기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 맞죠? 그럼 여기도 루트를 씌워주고 좌항에도 루트를 씌워주고 우항에도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R의 제곱은 이코르 구하고자 하는 R의 1승 R로 나가죠. 그렇죠? 그러므로 R은 이코르 얼마냐? 루트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배웠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공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그러므로 한 점에 작용되는 두 힘의 합성인 경우에 합력 R의 크기는 이코르 얼마냐?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P1 곱하기 P2 곱하기 코사인 사이각 알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단위는 뭐 킬로그램이나 톤, 힘의 단위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한 점에 작용되는 두 힘의 합성인 경우에 그 합성량 R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구하더라. 이미 암기하고 있었죠. 암기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높아졌으니까 여러분들 유도하는 과정까지 이해를 하면은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에 이번에 합력의 크기를 구했으니까 두 번째로 뭘 구해야 되냐?
합력의 방향을 보여야 되죠. 방향. 합력의 방향은 기울기로 나타내서 탄젠트 베타로 계산하면 되겠죠. 탄젠트 베타. 탄젠트 베타가 합력의 방향이다. 다시 그림으로 와서 보면은 이 합력의 기울기가 베타가 그랬죠. 기울기가 베타가 각도가 베타인 경우에 방향은 탄젠트 값으로 탄젠트 베타로 나타낸다 했죠.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얼마입니까? 요것분의 요것이죠. 이게 탄젠트죠.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다.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밑변이 P1 플러스 P2 코사인 알파. 그러므로 이쪽으로 다시 와가지고 이코르 탄젠트 베타는 이코르 밑변이 P1 플러스 P2 코사인 알파 이런 분의 다시 그림으로 와서 밑변분의 높이다. 높이가 P2 사인 알파죠. 그러므로 다시 적어주면 높이가 P2 곱하기 사인 알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합력의 기울기, 합력의 방향입니다. 탄젠트 베타를 구하려면 이걸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쉽죠?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한 점에 작용하는 두임의 합성인 경우에 만약에 if 만약에 사익각 알파각이 만약에 90도 직각인 경우 90도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사익각이 90도인 경우 직각인 경우에는 이때는 코사인 알파가 얼마 됩니까? 코사인 90도가 되겠죠. 알파각이 90도인 경우 코사인 90도가 얼마라고 그랬죠?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 0. 다시 이쪽으로 와보면은 조금 전에 이 그림 그렸었죠. 코사인 90도는 이 세타가 90도일 때, 즉 여기 얘가 이만큼 돌아갔을 때, 이때가 바로 요 점에서 x좌표가 코사인이고 요 점에서의 y좌표가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세타가 90도인 경우에 직각인 경우에 코사인은 0입니다. 코사인 90도는 0이죠. x좌표가 없죠. 그리고 사인은 최대, 여기가 1이 된다. 그래서 최대값으로 1이 됩니다. 1. 그렇죠.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러므로 알파각이 즉 사익각이 90도인 경우에는 코사인 90도는 0이고 사인 90도는 이코르 최대값으로 1이라고 그랬죠. 1이다. 요거를 대입시켜보자. 위식에다가. 그렇죠. 그럼 사익각이 90도인 경우에는 합력의 크기 첫 번째로 합력의 크기 R은 이코 얼마가 되냐?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플러스 여기 보면 2 곱하기 P1 곱하기 P2 곱하기 코사인 90도가 되겠죠. 사익각이 90도인 경우 코사인 90도는 0이라고 했습니다. 0 곱하기 얼마는 0이죠. 같이 없어져 버린다. 그렇죠? 없어져 버리고 뭐가 남느냐?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만 남습니다. 이걸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다음에 마찬가지 두 번째로 사익각이 90도인 경우에 기울기는 방향은 즉 탄젠트 베타는 어떻게 되냐? 탄젠트 베타 값은 이코르 다시 정리하면 이것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일반식에서 1 플러스 P1 플러스 P2 코사인 알파분의 P2 사인 알파인데 알파가 90도인 경우에는 코사인 90도는 0이라고 했습니다. 0 곱하기 P2는 0으로 없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사인 90도는 1이라고 그랬죠. 1 곱하기 P2는 P2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분모는 P1만 남고 분자는 P2 곱하기 1이 되죠. 그러므로 P1분의 P2가 되죠. P1분의 P2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사익각이 직각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구하지 말고 이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알았죠? 이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또 여기에서 이것은 이렇게 코사인 90도가 0이고 사인 90도가 1이라는 것을 이 일반식에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고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은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경우가 90도인 경우냐? 요것이 P1이고 이것이 P2인 경우에 사익각이 90도이란 말은 직각이라는 말은 이와 같은 그림이었단 말이다. 그럼 이와 같은 그림인 경우에 합력은 어떻게 됩니까? 합력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평행사변의 법칙에서 평행사변을 그려보면 요것이 바로 뭡니까? 요것이 바로 합력 R의 크기가 되고 이 기울기가 바로 합력의 방향 셋 알파각이 된다.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평행사변이니까 이게 P2면 이것이 P2로 같은 값이죠. 맞죠? 그리고 평행사변이니까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죠.
맞죠? 그럼 이것은 바로 이것 자체가 직각삼각형이 되어버립니다. 이것 자체가 직각삼각형이 되어버리니까 바로 여기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제일 봤었겠죠? 즉 R의 제곱은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그러므로 R은 이코르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바로 한 번에 나온다. 맞죠?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당연히 P1분의 P2. P1분의 P2가 탄젠트 베타가 맞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오면 좀 더 간단하게 세타각이 알파각이 90도인 경우, 타이각이 90도인 경우에 합력과 방향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문제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풀 때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유형으로만 문제가 출제가 된다. 알았죠?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알파각이 뭐 29도다, 32도다 이렇게 주어져 버리면 계산기 없이 탄젠트 32도가 얼마인지 코사인 28도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는 출제가 안 되더라. 알았죠? 출제가 안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기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가 맞춰서 출제된다.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중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톤의 하중이 이와 같이 윗방향으로, 크기와 방향으로 작용되고 있고 그리고 동일점에 두 힘이 작용되는데 4톤의 힘이 이와 같은 크기와 방향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게 4톤이다. 두 힘의 합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해라. 이와 같은 경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주어졌냐 문제에서 여기가 90도라고 했을 경우에 이 각도는 30도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죠? 이렇게 90도, 30도로 주어진 경우에 합력 아래의 크기를 구해라.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하느냐? 방금 한 것처럼 한 점에 작용되는 두 힘의 합성으로 계산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계산입니다. 풀이를 하면 어떻게 하냐? 솔루션. 풀으려면 일반식에서 합력 R은 이코를 얼마입니까?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P1, P2 코사인 알파다. P1이 2톤이라고 하고 P2가 4톤이라고 하면 P1 즉 2톤의 제곱 플러스 P2 4톤의 제곱이죠. 플러스 2 곱하기 P1 2톤 곱하기 P2 4톤 곱하기 코사인 사이각 알파인데 사이각이 얼마입니까? 90 플러스 30 120도죠. 코사인 120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 알았죠? 이와 정리해주면 이것은 이코를 얼마냐? 이코를 루트 2는 4 플러스 4, 4, 16 플러스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4는 16이죠. 16 곱하기 코사인 120도다. 이때 코사인 120도는 계산해줘야겠죠.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분이 마찬가지 삼각함수의 좌표면을 그려보면 된다. 좌표면 한 번만 그려보면 이 X축, Y축이라면 X축은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Y축은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때 이 각도가 임의의 세타각이라고 하면 그죠? 이때 이 길이를 빗변의 길이를 단위 길이 L로 봤을 경우에 코사인 세타는 바로 밑변분의 밑변으로서 이 X값 변이 이것이 바로 요 변이가 코사인 120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아니, 코사인 120도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라고 배웠다. 세타라고. 그렇죠? 이때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코사인 120도는 뭡니까? 코사인 120도는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80도니까 요 정도가 그렇죠? 이 정도가 이 각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도가 여러분들 각도는 삼각함수에서 각도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측정을 합니다. 알겠죠? 이 X축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측정한다. 그럼 이 각도가 120도가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120도 값은 빗변의 길이에 대한 X값 변이 이것이죠. 이 길이가 바로 얼마냐? 이게 코사인 120도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120도라면은 이 각도는 얼마입니까? 이 각도는 180-120이니까 60도가 되겠죠. 60도. 60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크기는 이 크기가 바로 이 X값 변이가 코사인 120도인데 이 코사인 120도의 크기는 이거는 뭐가 같냐? 코사인 60도를 계산하면 코사인 60도는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이 각도가 60도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요 크기가 바로 코사인 60도입니다. 그죠?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60도 이 크기하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음꼴이죠. 똑같죠. 그렇죠?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코사인 60도가 된다. 즉 코사인 60도의 길이나 코사인 120도 길이나 크기는 같습니다. 크기는 같은데 여기 코사인 60도는 플러스고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부호로 같습니다. 즉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다. 다시 말해서 코사인 120도는 뭐가 같냐? 이코르 마이너스 코사인 60도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하고 같은 크기다. 그러므로 코사인 120도는 이코르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입니다. 그렇죠? 여기 코사인 60도는 얼마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60도라면은 각도가 60도라고 하면은 사이각이 60도라고 하면은 길이의 비율이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이라고 이미 암기하고 있죠. 요건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60도인 경우에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걸 구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이 밑에 부분 지워도 되겠죠? 지워보면 그러므로 이것은 루트 4 플러스 16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면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2분의 1은 16을 2로 나누면 8이 남죠. 마이너스 8입니다. 맞죠?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8을 빼면은 얼마 남죠? 12가 남죠. 12. 루트 12가 됩니다. 루트 12. 그러므로 루트 12가 답이 되고 루트 12가 답이 없으면은 이것을 인수분해해 주면 된다. 루트 12는 4 곱하기 3이죠. 4는 2의 자승입니다. 2의 자승은 루트 2의 자승은 2의 일승 루트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것은 2 곱하기 루트 3이다. 2루트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합력은 2루트 3톤. 이것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준다. 문제가 이렇게 풀 수 있는 각도로 주어집니다. 알겠죠? 이와 같이 풀이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공식에 대입해서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코사인 120도가 나오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60도가 같다는 걸 바로 대입해서 바로 마이너스 2분을 대입해버리면 빨리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속단을 시키면 되고 이와 같은 경우가 바로 이렇게 푸는 것이 기본적으로 푸는 거고 기본 해설이고 그렇죠? 다음 별의로 풀어오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오면 별의로 풀으면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 두 개의 힘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평행사변형의 원리에 의하면 요놈하고 평행한 선분을 긋고 요놈하고 평행한 선분을 그은 다음에 그렇죠? 여기 처음 시작점에서 이 꼭지점을 이어주면 이게 바로 합력 R의 크기다. 이와 같은 평행사변형의 원리에 의해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이 삼각형은 뭐가 됩니까? 다시 밑에다 똑같이 그려보면 이게 2톤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게 바로 뭡니까? 이 크기가 요거하고 똑같죠. 4톤이죠. 평행하게 우등했으니까 4톤. 4톤이 이렇게 되고 이게 4톤이 되고 그리고 이 각도가 30도라 했으니까 이 각도가 똑같은 30도입니다. 맞죠? 즉 이 각도가 30도다. 이 각도가 30도면 이 각도는 몇 도입니까? 90도에 30도를 빼주니까 이 각도는 60도죠. 그죠? 60도가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점에서 맨 끝점을 이어준 선분. 이게 바로 합력 R이다. 이것이죠. 그대로 옮겨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력 R이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보니까 사이각이 60도이면서 변의 길이의 비율이 2대 4, 다시 말해서 1대 2의 비율을 갖습니다. 그렇죠? 사이각이 60도이면서 변의 길이가 1대 2의 비율을 갖는 경우에는 직각삼각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 여기가 직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죠? 직각삼각형인 경우다. 직각삼각형인 경우 이 사이각이 60도라고 하면은 1대 2의 비율을 갖는다.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겠죠. 이게 1대 2의 비율, 길이 비율을 가지려면 반드시 여기 직각삼각형이어야 된다. 맞죠? 그럼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1대 2대 루트 3의 비율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2톤인 경우는 2배 한 값이죠. 그렇죠? 2배 한 값이기 때문에 루트 3의 2배 한 값 3.
2분의 2 곱하기 루트 3이 바로 이 합력 R의 길이가 된다. 그렇죠. 요거하고 닮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1대 2는 루트 3대 이 값이 되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값은 2 루트 3이 된다. 맞죠? 여러분들이 비례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됩니까? 삼각형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보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하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60도, 여기가 직각이라면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이다. 요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 닮은 꼴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닮은 꼴 정리에 의하면 1대 2의 비율은, 2톤의 비율은, 1대 2톤의 비율은 루트 3대 R의 비율과 같아야 된다. 루트 3대 R의 비율과 같아야 된다. 맞죠? 그러므로 R은 이퀄 얼마냐? 양변을 루트 3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루트 3 곱하기 2. 1은 나누나 마나. 즉, 2 루트 3 톤.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와 같이 쉽게, 빨리, 요것보다 이게 더 빠르죠? 이게 빨리 푸는 방법이 있다. 실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알았죠?